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지안입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드디어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4년을 이끌어갈 인물을 선택하는 날인데요. 지안 씨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했습니다.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의 표정 속에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각자 후보자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개표 방송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 없는 MBC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하셔야 될 이유가 있죠.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방송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선거의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첨단 화상 연결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발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 뒤에 있는 대형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와, 이게 뭔가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모습입니다. 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정읍과 고창, 순창 그리고 멀리 남원까지 저희가 첨단 중계 기술을 활용해서 연결한 겁니다. 네. 단체장 선거 격전지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투표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이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개표 방송은 MBC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먼저 도지사부터 가볼까요? 민주당 김관영 후보 선거사무소 그리고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선거사무소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아직 투표가 끝나기 전이어서 그런지 이 선거 캠프가 가득 차진 않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따 모습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어서 전북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거석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요. 천호성 후보자 선거사무소 그리고 김윤태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는데요. 네. 와, 네, 다들 지금 김윤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손을 흔드니까 질 수 없다. 천호성 후보자 선거사무소에도 손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서거석 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잠시 후에 네.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학수 후보 선거사무소 그리고 무소속 김민영 후보 선거사무소 많이들 모여 계십니다. 네. 여기가 정말 초박빙 그렇군요. 지역이었잖아요. 네. 지금 심정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고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심덕석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요. 네, 무소속 유기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참 반갑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니까 또 기쁘네요. 이렇게 네. 연결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네. 순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기환 후보 선거사무소 그리고 무소속 최영일 후보 선거사무소 모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도 정말 두 후보가 세게 붙었던 곳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거의 밤 새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은데요. 네. 이어서 끝으로 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경식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보이고 있고요. 네, 무소속 윤승호 후보자 선거사무소 그리고 강동원 후보자 선거사무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손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격전지 선거사무소 모습 보셨고요.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그 포인트마다 저희가 생생한 현장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또 투표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평균 투표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전북 지역 현재 투표율은 44.4%입니다. 네, 지역별로도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 순창이네요. 74.7%. 가장 낮은 지역 어딘가요? 네, 군산입니다. 네. 34.7%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투표 마감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각 투표소 분위기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산 1동 주민자치센터 투표소에 나가 있는 한범수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범수 기자. 네,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순조롭게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내부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전 투표로 인해서 투표 시간대가 분산된 데다 오늘 본투표 역시 슬슬 마무리될 무렵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은 44.4%, 4년 전 같은 시간대 59.6%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반 뒤 저녁 6시에 비확진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확진자 투표가 이뤄집니다. 방송사 출구조사는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밤 8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선관위 안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꼭 챙겨야 하는데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경우 사진이 들어간 학생증을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내준 투표 안내 문자나 격리 통지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이 적혀있는 투표용지 3장을 받고 이후 지방의원과 관련된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기초의원 지역구에선 같은 정당 후보들이 여러 명 출마하는 경우도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투표 당선인이 나온 선거구의 경우 별도로 투표용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화산 일동 주민센터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투표에 앞서서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입니다. 네, 24.4%였죠. 전남과 강원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네, 사전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신 유권자 전북에서 37만 4,020명입니다. 전북 전체 유권자가 한 15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4명 중 1명이 사전투표를 한 셈입니다. 시군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 순창입니다. 49.7%였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들이죠. 역시 무주와 장수, 임실도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전주 그리고 군산 10%대에 머물면서 사전투표율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조금은 싱거운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일까요? 네, 이번에는 역대 선거에서 전북의 투표율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네, 꾸준히 오르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총선 그리고 대선과 비교하면요. 저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4.4%인데요. 불과 3개월 전 대선 48.6%였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직 투표하시지 않으신 분들 서둘러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선거 분석의 달인들 모셨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 컨텐츠 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두 분의 성을 따서 이원 토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 투표는 하고 오셨나요? 네, 투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투표장 가서 투표를 했고요. 네. 누구를 찍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11시 반 정도 투표를 네. 했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네. 물어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비밀 선거기 때문에 네, 비밀로 하죠. 네. 네. 6일 지방선거 4시 현재 투표율 아까 44%였습니다. 네. 네, 전북 지역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봐서는 4시 현재 좀 전북이 44.4%잖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도 59.6%에 비해서 많이 좀 낮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 80%가 넘었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도 67% 이 정도였는데 좀 많이 낮아져서 저도 낮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50%대는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60.5% 정도 네. 10.5%. 턱걸이네요. 네. 네, 턱걸이를 해서 네. 꼭 넘겼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소망보다는 현실을 좀 보자면 네. 이번 선거 역시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지난번 선거 2018년 선거 때는 이제 되게 그 당시 이제 이 전라북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되게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는 선거장에 나가는 이렇게 열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열기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합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반면에 네. 전주, 익산, 군산이 사실 이렇다 할게 크게 경합이 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저는 60%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가장 낮았던 투표율이 59.3%였는데 저는 그보다 낮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58% 정도 봅니다. 네. 조금 더 보면 58.5% 정도? 네, 오늘 커피 한 잔 사시기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결과 한번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58.5. 승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요. 예,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투표 귀찮다 하고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상당히 낮게.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선하고 비교해보면 항상 지방선거 투표율이 좀 낮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지역과 정말 밀접한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인데 왜 이렇게 투표율 낮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유권자가 그 관심 사항에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지지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철저한 그 팬덤을 넘어서 이런 지지를 해서 지역의 발전, 국가 발전에 견인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 표로서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표장에 와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절박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꼭 내가 당선시켜야 할 후보가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사람이 꼭 돼야 되는 절박함, 정당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뭐 이거 민주당이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했을 때 굳이 내가 민주당에 또 한 표를 던져줘야 돼? 라는 그런 반발 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선거의 절박성 그리고 그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관여하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이 투표 현장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요. 이런 절박성은 아무래도 후보가 거의 1대1 구도를 형성한 곳, 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 이런 곳에서는 절박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사전 투표율 그리고 현장 투표율도 훨씬 높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과의 차이점은 많이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같은 의견이고요. 같은 의견인데 다만 지난번 대선 이후에 이 전라북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상처를 좀 입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지역인데 대선에서 못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전라북도의 많은 분들이 좀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그리고 무관심을 이렇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게 좀 냉소적으로 좀 흐르는 분위기가 첫째 있었다. 그래서 아마 상처가 좀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선이 지난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변화, 이게 실감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한 번 더 힘있게 밀어줘야 돼. 이런 느낌이 있으려면 대선 이후에 대선 실패를 바탕으로 놓고 민주당이 뭔가 대대적인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이 굳이 투표를 해야 되느냐가 말씀하셨던 그런 정서하고 연결돼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20, 30대 투표율도 대선과는 또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20, 30대 투표 경향은 지난 대선에서 극명하게 보여졌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젠더 갈라치기가 있을 때 내가 어느 젠더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젠더에 관심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개딸 이런 표현도 나오다가 하다시피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정도의 그 2030 세대의 관심도를 높일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이 헛발질을 많이 함으로써 피로감만 더 줬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개혁을 2030 세대인 박지원 그 위원장의 말을 굉장히 더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30을 대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그런 선거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들이 자기의 관심 사항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에서도 관심이 적을 거다. 그럼 2030을 기대하고 많은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자들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지 않겠나. 네. 그게 곧 자기들 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7시 반 이후에 좌절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한 40명 정도 수업을 하는 방에서 투표를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거의 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2030 세대가 확실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건 맞죠. 그런데 실제로 2030 MZ세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든지 아니면 뭔가 이익이 있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가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 투표를 해야 될 의미도 못 찾고 그리고 본인에게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요소가 됐던 게 이 지방선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7장의 투표용지를 놓고 7장에 등장하는 모든 후보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2030 세대가 그렇게 성의 있게 투표를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그런 본인의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투표장을 나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까 개딸 현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2030 세대가 일종의 팬덤 정치를 팬덤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팬덤 정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2030이 팬덤의 대상이 지방 정치는 아닌 거죠. 예, 이제 대선 후보들은 팬덤의 어떤 대상으로 이분들 우리가 키워야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 지방 정치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30 세대의 이번 투표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잠시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시군별 그 투표율 격차가 상당히 컸단 말이죠. 주로 군 단위 지역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시 단위는 낮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은 과거에 무소속, 4년 전에도 무소속이 꾸준히 자기 기반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가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 지방에서 나름 군 단위에서 유력한 후보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승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럼 반발 심리로 무소속이 나왔고, 그러면 이 무소속 그 후보들하고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하고 막상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론조사라든가 뭐 거의 박빙의 싸움이 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당에 냈는데 무소속하고 싸워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진영 싸움, 그 군 단위 지역에서 철저한 진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진영 싸움을 한다는 건 결국은 사전 투표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막 대거 사람을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싸움이 됐고, 그러면 지역에서는 투표 이후에 그 진영 간의 대립 갈등은 또 4년을 또 이어갈 거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뭐 시 지역에서는 이미 뭐 그 후보가 결정되고 당선의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된 이런 상황이어서 별로 관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주시장 선거에도 뭐 정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걸 보면 시 단위에서는 이미 결정됐다고 보고 군 단위에서는 치열하게 한번 해보자. 물론 시 단위에서 남은 시즌은 뭐 더 치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이제 지방자치 30년 아닙니까? 네. 30년 지방자치에 대한 뭔가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합 지역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인구 과소 지역 또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아주 세게 경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붙는데 사실 민주당과 다른 전혀 새로운 정책들과 다른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진 이 분들의 대립이 아니라 그냥 세력 간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떤 지역 발전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합이 돼가지고 그 경합이 세게 붙으면 매우 바람직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역 발전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경합이 과연 그런 경합이냐, 그리고 그런 정도의 경합이 지금껏 지방자치 30년 동안 있어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지방자치에 접근해간 방식이나 지방자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 3만 이하의 도시에서의 선거가 적은 인원을 놓고 경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혹이 많죠. 네. 이제 뭐 인구 3만 이하면 투표권자가 한 7천, 8천 정도인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만 내가 획득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절반을 이기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는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지방자치의 본령을 굉장히 흔드는 문제가 되고, 그럼 이게 단위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과제들이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좀 그런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원 토크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내 격전지의 여론조사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전주 MBC 등 도내 4개의 언론사가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단체장 격전지 판세 되짚어 보겠습니다. 5월 중순에 실시됐던 조사인데요. 네. 먼저 정읍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치상으로 격차가 가장 근소했던 곳인데요. 민주당 이학수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차이가 불과 0.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네, 고창군수 역시 초박빙이었습니다. 민주당 심덕섭 후보 그리고 무소속 유기상 후보 두 후보의 차이가 1.2%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실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한병락 후보, 무소속 신민 후보 두 후보의 차이가 5.1%포인트 역시 박빙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었고요. 네, 이번에는 금권선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막판까지 시끄러운 장수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은식 후보 50%, 무소속 장영수 후보 45.1%로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네, 남원시장 선거도 한번 볼까요? 네. 무소속 윤승호 후보 36.7%, 민주당 최경식 후보 30.4%로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인 가운데 이 무소속 강동원 후보의 상승세가 또 변수여서 여기도 마지막까지 결과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하고 오늘 투표일 사이에는 한 2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주면 정말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역별로 지금 판세가 어떨지는 정말 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격전지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상당수 지역에서 오늘 피말리는 개표전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기초단체장 격전지 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특히 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곳이 많았습니다. 원도현 교수님, 네. 왜 이런 양상을 띠는 걸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 지고 나서 이 지역에서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헌신해야 될 그런 목표 의식이 좀 사라졌다는 점 하나가 있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이 그 정말 이렇게 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럼 민주당을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냐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온 게 사실 무소속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의 이 싸움이지만 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대 세미 민주당의 싸움인 거죠. 이제 이런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는 지난 2018년에 민주당이 그렇게 강세였던 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상당수 진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당세라기보다는 세력을 누가 얼마나 완전하게 바닥에서 확보하겠느냐 이런 싸움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경합이 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붙인다면 이렇게 박빙의 승부, 저는 뭐 민주와 범민주의 싸움, 뭐 이런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소속이지만 범민주에 속하는, 넓게 보면 다 민주에 속하고, 끝나고 나면 나는 민주당에 들어가겠다. 승전부를 갖고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둘의 싸움이 좀 더 박빙의 싸움이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럼 두 분께서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여기는 정말 승부 예측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곳 한 곳씩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어디? 정말 좀 어려운 게 고창 같습니다. 고창. 고창이요. 예. 뭐 심덕석 후보, 그다음 유기상 후보, 뭐 두 분이 캐리어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가보니까 1.2%의 박빙의 거고요. 저는 뭐 유기상 후보가 그 전에 이제 2018년 당선될 때 운동화 신고 고창 지역을 전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당선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심덕섬이라는 인물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고창 발전에 누가 할 건가. 저는 그런 면에서 고창 주민들이 가장 행복한 투표를 하지 않나 싶어요. 가장 잡음이 적고 그다음 누가 봐도 두 후보가 다 유능한 후보거든요. 캐리어나 뭐 행정 캐리어나 다양한 캐리어를 봤을 때 유능한 후보여서 아마 주민들이 누굴 택할 건가. 한 번 더 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택할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창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고창이 되게 궁금한데 네. 네. 저는 이제 고창에 더 한 군데 더 한다면 정읍
정읍이요. 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읍의 이학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18년에 되게 아깝게 네. 본 입장에 되게 억울한 결과였었는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이 결과가 그게 매우 궁금하고요. 또 정읍은 이게 인구 과소 지역에서 뭐 그래도 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력의 어떤 이 경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무소속 후보 간의 당의 어떤 충성도가 시험될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읍이 되게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네. 엎치락 뒤치락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들 예상 성적표 점쳐가면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한 표가 나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선택 2022 전주 MBC 개표 방송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